대한광통신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일호직입니다. 현재 5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 27분 정확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미국 법원 문서를 근거로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이 인캡 인수 확정 소식 있죠. 자, 오늘 드디어 국내 정식 보도로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오늘 종가가 18,270원, 고가 19,280원을 찍고 내려오는 윗꼬리를 보면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 왜 밀려 하고 실망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세력은 이 뉴스를 이용해 물량을 흔들면서 내일부터 주가를 마음껏 띄울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자, 차트를 다시 돌아가 보기 전에 투자 경고 재지정 요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항목인 이 4월 10일의 종가 17,770원, 그리고 2번 항목인 4월 24일의 종가 13,360원은 이미 오늘의 종가 18,270원으로 이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건 뭐다? 바로 3번입니다. 판단일의 종가가 2일 전인 T-2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이걸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준으로 T-2일은 4월 30일이고, 자, 이날의 종가는 15,15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40%를 계산하게 되면은 약 21,210원이에요. 자, 즉 오늘 21,210원 위로 쌌다면 바로 투자 경고가 붙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오늘 21,000원까지 이 턱 밑에까지 올렸으면 됐지, 왜 굳이 이렇게 18,270원이라는 애매한 가격까지 만들어놨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21,000원까지 이렇게 꽉 채워서 주가를 올렸었다면 뉴스에 흥분한 개인들이 이건 진짜 상한가 가나보다 하고 물량을 꽉 쥐고 안 놨을 겁니다. 세력은 오늘 뉴스를 이용해 고점에서 개인들을 한번 흔들어줘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19,000원이라는 가격대 위에서 일부러 매수를 멈추고 주가를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개인들에게 공포를 심어 이 물량을 18,000원대에서 다 받아내려는 의도적인 조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진짜 승부는 내일부터인데요. 자, 내일 기준 T-2일은 바로 지난 월요일 17,700원으로 종가를 맞춘 날입니다. 여기서 40%를 계산해 볼게요. 자, 무려 24,780원까지 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종가가 18,270원이라고 했죠. 자, 이거 대비 무려 35.6%의 상단 여유 공간이 내일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루 최대치인 30% 상한가를 가더라도 투자 경고 재지정선인 24,780원을 넘지 않는 폭등이 나와도 안전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270원으로 종가를 맞춰둔 덕분에 세력은 내일 주가를 상한가로 꽂아버려도 투자 경고 재지정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윗꼬리는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 이 개인들을 최대한 털어내려는 의도적인 조정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내일 또 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인캡 아메리카 인수에 관한 뉴스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 계신가요? 자회사인 이 TFO 네트워크스 있죠. 자, 여기서 인캡 아메리카의 지분 90%를 최종 인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텍사스 생산시설을 통해 미국 정부에 56조 원 규모의 BEAD 사업 수혜를 미국 제품 우선 구매 요건에 맞춰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 건데, 수출하는 기업과 미국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기업의 가치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엔 국내에서는 우리 대한광통신이 유일하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됐다는 거죠. 차트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자, 오늘 장중에 저가가 얼마인가요? 정확히 17,700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의 저항선이자 종가였던 이 가격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가장 전형적이고 강력한 패턴이 확인된 건데요. 이제 하방은 꽉 막혔고 내일부터는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 오늘 대한광통신은 고가 19,280원을 찍으며 상단의 매물을 한번 훑고 내려왔는데, 덕분에 내일 아침 호가창은 오늘보다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모든 이평선들을 발 아래에 둔 깔끔한 상태에서 재지정 리스크까지 스스로 걷어찬 내일의 대한광통신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 줄 거라는 거예요. 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면 당연하게도 이 천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인데,
보유자분들은 오늘 확인된 이 지지선 17,700원의 사수 여부만 체크하며 지켜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내일 아침 시초가 이후 오늘의 고점인 19,280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그 찰나를 노리세요. 세력이 족쇄를 스스로 풀어냈다는 건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자 오늘 분석의 핵심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장 초반을 볼게요. 빨간색 매수 막대와 파란색 이 매도 막대가 엄청나게 번갈아 가면서 찍히면서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력들끼리도 여기서 물량을 뺏으려는 주체와 아직은 주가를 누르려는 주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후장의 흐름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파란색 매도 막대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대신 빨간색 매수 막대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방을 받쳐주기 시작했죠. 그 결과 한때 훨씬 컸던 이 순매도의 규모가 장 마감에는 173억 원 수준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쏟아지는 매물을 세력이 장중에 다 받아내며 수급의 균형을 상방으로 돌려놓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도 이 프로그램 매매와 외인 창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꼭 확인하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본업도 있으시고 그걸 하시면서 이 찰나의 수급 타이밍까지 잡아내는 건 사실상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 자, 그래서 위에 번호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대한광통신이니까 대한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지금 투자 경고 재지정에 대한 공시와 이번 인캡 인수 호재를 통해 세력들이 노리는 진짜 타이밍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유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 화이팅, 대한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이 댓글 내용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나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에 큰 돈을 잃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먼저 급등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 있죠. 이 골판지회사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여기로 대한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큰 변동성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 깊게 연관된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이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 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